접수해라 후다닥. 뭘 접수해? 서류 내야지. 무슨 서류? 1. 생활기록부. 원서를 쓸 때 얘기를 해. 너 생활기록부 공개할래 안 할래? yes, or no예요. 프린트 안 해요. 그냥 온라인상으로 보는 거야. 내가 서류 내는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선생님 써주시는 추천서,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냅니다. 어떻게 내? 온라인 파일로 보내요. 결국 입학사정과제는 글로, 말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니네 학교, 니네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 난 이렇게 노력했어? 결국 뭐냐? 입학 전에 나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뽑아줘. 그 다음에 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입학사정과제 전형에서 내가 생활기록부가 들어가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뭐 있어요? 성적. 가장 중요한 건 성적. 성적은 뭐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증거잖아. 그래서 성적과 전공 적합성, 또 유니크, 독창성이 중요하다. 그게 키워드다. 생활기록부를 받았어. A 학교에서 받았고 B 학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A 학교는 페이지 수가 10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B 학교는 그게 20페이지야. 그랬을 때 생활기록부를 많이 채워준 학교가 좋은 학교야. 활동도 많이 시켜주고 그 아이의 자료를 많이 업데이트 시켜준 학교가 좋은 학교야. 아시겠죠? 자, 저분의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원서 쓰셨대. 우리 저 어머님한테 그 비법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대세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세인 건 알고 있었어요. 좀 리더십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방송부 활동, 네.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대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학과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가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도 교과 성적을 놓치지 않고 했었고, 사실 중간 기말 끝날 때마다 상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얘 위치를 보고 조금만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얘한테는 현실로 다가왔는데 학교 생활에서 충실했던 것이 서류를 통과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중동고 이육지 학생은 학교 성적은 조금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은 최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중동고에서 이육제 모르면 간첩.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멘토링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왜 굉장히 삶의 회의를 느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왕따에 또 시달리는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 이 친구가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모험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 페이지 수를 늘리는 방법을 알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내상은 참가한다. 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참가해. 자꾸 참가하면 선생님도 찔리잖아. 하나 줍니다, 그냥. 금상 필요 없어. 동상 받아도 돼. 장려도 괜찮아. 그래서 무조건 참여하는데 문과라고 문과 활동, 이과라고 이과 활동만 하면 안 돼. 다양하게 참여한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4번에 해당이 돼요. 교내상. 생활기록부가 1번부터 쭉 있거든요. 항목이. 8번에 뭐가 있냐면 특별활동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봉사활동. 자, 교내에서 하는 봉사는 뭐냐면 양재천 쓰레기 줍기, 중량촌 청소하기 이런 거야. 그런 거 누구나 다 하잖아. 점수 매기다 안 매겨져, 그런 거는. 네, 지금 제일 좋은 봉사는 부모님들이 봉사해요. 자, 부모랑 하는 봉사는 부모의 직업과 관련된 게 가장 좋아. 부모님 회사에서 왜 그 연결돼서 봉사활동 하시죠? 거기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학생끼리, 친구끼리 봉사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재능 기부해 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처지가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건 뭐 전형적인 봉사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다 기록하면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는 독서 활동 상황이 있습니다. 입시에서 원하는 독서는 두 가지인데요. 생활기록부에 쓰는 거하고 자기소개서에 독서가 있어요. 달라요. 생활기록부에 쓰는 독서는 방대한 양과 깊이를 원하고요. 자기소개서의 독서는 영향이에요, 키워드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의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즉, 성형 전, 성형 후. 확 오죠?
똑같아. 입시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독서는 보통 서울대 3권 쓰거든요. 자,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내가 어떻게 변했어? 어떻게? 직업적으로. 롤 모델을 하거나 아니면 인성적으로 내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전공에 관련된 전문 지식.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생활기록부에 쓰는 거는 많이 써야 돼. 인문, 자연, 예체능, 그다음에 교양.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은 그거를 한 학기에 40권을 써요. 그러면 자 3-1까지 쓰니까 5학기죠.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어떤 학교 아이들은 3권 써 있어. 간신히 한 거지 숙제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 선생님 그거 내가 쓰는 거예요. 직접 써요? 그거 아니에요. 자 한글에 찍어서 담임한테 파일을 보냅니다. 그럼 담임이 옮겨주시고 본인들이 멘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많이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자기개발 계획서 들어보셨어요? 자, 원래는 자기소개서 대학 갈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갈 때 쓰는 학습 계획서라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인성이 붙었어. 인성. 자, 인성이 왜 붙었을까요? 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까? 평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 일단 돈이 없었나 보다. 성격이 포악하다. 가정환경이 불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의사가 범죄를 일으켜. 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범죄를 일으켜. 그럼 뭐라 그래? 교육을 바꿔야 돼.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교사만 교사의 자질이 있나 인성을 체크했어. 지금은 어떻게? 의대생들도 뽑을 때 인성을 보려고 해. 의사가 정말 진정으로 될 수 있는지, 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서울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들 이번에 왔을 때 예체능 공부하고 인성을 갖춰라. 그래서 지금 입시는 올해 키워드는 무조건 인성입니다. 인성이 녹아 나오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어머님들 제일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얘 문과예요, 이과예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 수학 못하면 다 문과래. 근데 그거 아니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요. 고1까지는 문과, 이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 볼 때요. 고1까지 문과, 이과가 동일하게 들어가. 정시에서. 그래서 결국은 사회과목하고 과학과목이 동일한 단위로 들어간다. 즉 고1까지는 교양과정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 내 아이가 이과라고 나는 수학 과학만 할 거야. 얘 떨어져. 그리고 이 아이가 과고생인데요. 독서를 수학 책만 읽었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융합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이과 섞여 있는 사람을 네오 엘리트라고 한다. 그래서 각 대학이 어떻게 뽑느냐면, 자, 연대에서 영어로 뽑는 게 언더우드 알죠? 테크노 아트 학부. 서강대에서 지식 융합 학부라고 있어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부. 예, 그 다음에 고대에서도 사이버 국방학과. 이렇게 문이과가 막 섞인 과를 지금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얘는 정말 수학만 해. 거의 90%. 그럼 아빠도 의사야. 아빠도 과학자. 이런 애들이 이과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 뭐를 해야 되면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못 봐도 괜찮아요. 수학부터 외우고 100점 맞으면 돼. 물론 그런 게 좀 어렵겠지만. 그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원서는 수시가 6장, 정시가 3장이에요. 9장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 일단 수시로 6장 쓰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쓰냐면 무조건 다 연고대 한 장 써. 고대 일반 전형이 1366명을 뽑아요. 근데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알아요? 59,000여 명이 지원을 했어. 수능 전체를 67만이 봐. 6만 명이 고대를 가겠대. 한 장에 65,000원이야. 고대에서 그거로 가져가는 게 38억이야. 혹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애가 수능 대박을 맞지 않을까. 이런 염원을 갖고 보는데 실상은 떨어지겠지. 여러분들 수시 6장 쓰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함부로 지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번 입시에서 경쟁률이 많이 낮춰졌어. 그래도 아직도 높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서를 써야 된다. 그래 엄마들이 얘기해. 그래도 연고대 한번 써봐야죠. 그리고 나 재수할 거예요. 재수한다고 친다고 성적이 올라요? 재수는요. 1등부터 9등까지 있는데 이 밑에 아이들은 그리 성적이 오르지 않아. 정말 큰 맘 먹어야 돼. 그래서 재수에 대한 환상을 그렇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새 EBS를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게요? EBS를? 듄이라 그래, 듄. EBS를 그냥 한글로 찍으면 듄이야, 듄. 균교재가 몇 % 나오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EBS 하면 구린 거야. 이제 올드한 거지. EBS 70% 하도 머리에 박았어.
70%만 해서 만점이 나왔어. 100점 만점이 70점이지. 대학을 못 가지. EBS는 물론 해야 돼요. 최상위권도 EBS 공부해야 돼. 그렇지만 그 교재만 공부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냐면 수능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6월, 9월이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그것도 봐야 돼. 다양한 교재를 갖고 있어야지. 수능은 뭐냐면 수학 능력이에요.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안 된다. 입시는 여러분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뭐예요? 42.19 달리죠. 구간마다 다 전략이 필요해. 그리고 환경도 알아야 돼. 자, 바람이 부는지, 언덕이 있는지, 어디 골이 있는지 봐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돼.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게 입시가 마라톤일 때 길게 해야 된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